진퇴 사태가 아주 일파만파가면서 흥국생명이 지금 또다시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어제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제2의 흥국생명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플랜 B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우리 정부가 얼마나 관리 능력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진퇴는 이제 지가 앞뒤 생각 안 하고 모라토리움 선언을 한 건데 흥국생명은 원래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앞뒤 생각 안 하고 한 겁니까? 시켜서 앞뒤 생각 안 하고 막 저지른 건데 흥국생명이라는 기업은 사실 이 보험사 안에서 내실과 어떤 우량성으로 따지면 삼성생명보다 더 뛰어난 기업입니다. 네, 우리 굉장히 오래된 그 보험회사예요. 애초에 보험에 시작했을 때 원조에 가까운 이거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누적된 수신고하고 안정적인 고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흥국생명 관련된 연금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있고 또 그걸 운영하는 자산을 갖고 있는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채권 발행을 해갖고 돈을 운영해서 쓰고 그 다음에 새로 만기가 되면 다음 채권 발행을 해갖고 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막기 위해서 이걸 상환하기 위한 채권 발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채권 발행을 못하게끔 정부가 시킨 겁니다. 이거예요. 흥국생명 할 수 있었다니까? 흥국생명의 신용도를 가지면 이 채권이 팔리고 그걸로 해갖고 가는데 정부가 이걸 먼저 막았어요. 왜? 지금 있는 금리가 안 좋아갖고 흥국생명이 높은 금리를 주고 이 새로운 채권을 발행했을 때 다른 기업이라든지 신용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니 이거를 하지 말아라고 정부가 시킨 거야. 그래서 고의부도를 낸 거예요. 지금 흥국생명이 나라가 시켰으니까. 근데 야 이제 흥국생명도 흔들린다더라. 와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때 와서 정부가 말을 바꾼 거예요. 야 다시 발행해. 발행 안 돼? 왜냐면 1차 부도 났으니까 발행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돈 밀어줄게. 그냥 아무 일 없다고 얘기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도는 흥국생명이 낸 게 아니라니까? 정부가 금리 올라가는 거 그거 눈치 보여가지고 흥국생명에서 너 부도 내라라고 시켜버린 거야. 도대체 어떤 당국자가 어떤 담당자가 이따위 짓거리를 할 수 있냐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이 우량한 흥국생명이란 보험사 하나를 사실상 지금 경영 위기 안에다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 시장이 안 좋다라는 신호만 던진 거고 그럼으로써 이게 흥국생명이 이걸 외국에서 조달하려고 했거든요. 자기가 던져놓고 이걸 외국에서 조달하기로 했는데 이걸 부도를 냈어요. 외국계 자본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사지 않겠다,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자본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얘들이 미숙한 게 아닌 것 같아. 일부러 망하게 한다? 일부러 이렇게 해서 망가뜨리는 것 같아. 흥국생명 이렇게 되면 6개월 안에 부도 납니다. 계속 돌아오는 수백억짜리 채권들을 어떻게 계속 정부 돈으로 갖다 맡겠습니까? 자기 돈으로 갖다 맡겠습니까? 정부에 돈이 그렇게 있어요 또?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냐고. 이제 외환채까지 안 팔리게 생긴 상황인 건데. 참. 그래서 지금 미치겠네. 기업들이 회사채를 낼 때 이제 호주포시 금액 채권으로 회사채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데 호주 돈으로 해갖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안 하고. 우리나라 돈으로 안 하고. 그래서 호주 돈에다가 호주 돈으로 채권 발행을 해서 나중에 이 채권이 상환될 때 호주 달러로 갚아주는 조건으로 지금 하고 있을 만큼 하나에 대한 신뢰 가치도가 이제 바닥에 와버렸어요. 이건 이제 사실 망한 겁니다. 금융업계 다 망한 겁니다. 흥국생명뿐만 아니라 약간 부실기가 있는 게 모르겠어요. 삼성생명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고만 한화하고 삼성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뭐 동부
동부증권이나 뭐 이런 쪽 이 중소형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보험사들의 연쇄 부도가 이제 불가피해진 상황이에요. 근데 이 짓거리를 정부가 시켰다니까. 대단하다. 어? 진짜 대단하다. 이거는 김진태가 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김진태는 금융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어떻게 금감원이 있고 재경부가 있고 한 이 대한민국에서 고의적으로 보험회사한테 외국계 저기를 부도를 내라고 시킬 수가 있냐고. 근데 여기에 관해서 비난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왜 정부가 그런 미친 짓을 했어? 이거 다 정부 사고 아니야? 지금 언론은 흥국생명이 잘못해서 생긴 사태를 정부가 지금 도와주고 있다는 식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아이고야. 근데 흥국생명을 도와주기 위해서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또한 몇백조, 몇십조 단위의 돈이 흥국생명 한 군데를 살리는 데만 하더라도 그 정도 몇십조 원의 돈이 계속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기재부가 해결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은행과 함께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이게 더 무서워요. 한국은행이 등장하게 되면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거는 발권력을 발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돈 찍어낸다고? 아베노믹스랑 똑같이 가는 거죠. 헐. 그래서 돈을 찍어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 금융사나 대기업들을 밀어주는 거고, 그만큼 밀어준 돈만큼 우리 외환과 우리 돈들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다시 안 들어오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환율과 경제는 더더욱 위기 상황으로 몰려가게 될 거고, 궁극적으로 2, 3년 안에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만들어내는 운영되는 GDP가 1,000조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 1,000조 원의 80% 이상이 1경원 1,000조 원이라 우리나라의 GDP가 1경원 정도 돼요. 근데 이 GDP의 70%가 수출입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럼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7,000조 원이라는 돈이 쉽게 말해서 우리 잔고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얼마 있어요? 4,000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외국에서 돈을 못 빌리게 되면 우리가 4,000조의 외환보유고가 있어도 그것도 국가 돈도 아니야, 사실은.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돈들을 포함한 거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4,000조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돌리려고 생각하면 6개월 후면 이 돈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쌤초이님께서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송 작가님 길을 알려줘 삼. 그러니까 근데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어떻게 하죠 아니, 우리가? 그때도 내가 얘기를 했었잖아. 200조 정도면 일단 급한 불 끌 수 있으니까, 빈살만 삼촌한테 가갖고 얘기해서 그 돈이라도 빨리 끌어다 대서 막자 그랬는데, 자, 그걸 안 하는 바람에 이제는 2,000조 들어가게 생겼어, 이제. 지금 상황에 와서는 이 신용경색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 초까지 2,000조 들어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정부가.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2 IMF랑 똑같은 거야. 부도가 나지 않았는데 부도가 날 위험성, 신용경색의 위험성 때문에 외국계 자본들한테 IMF 때와 똑같은 조건으로 걔들 원하는 대로 조건을 들어줘 가면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조정 당연히 일어날 거고. 그렇죠. 세금 올라갈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자금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 돈 관리를 누가 하냐는 거지. 김앤장이 한다는 거야. 그리고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면 걔네들이 여기서 직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한 돈 관리를 비롯한 정부 로비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김앤장인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 김앤장은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괜찮아요. 돈 왜? 벌어봐. 왜냐면 말레이시아에서 전 총리가
포함된 엄청난 부정부패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 100조 원 해먹었죠? 네.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랑 손잡고. 나중에 다 환수했어요. 그거 정권 바뀌어가지고 조사 들어가가지고 다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골드만삭스를 상대로도 말레이시아라는 나라가 환수했어요. 근데 말레이시아에서 그게 환수가 가능했던 건 이 모지리들이 돈을 안 숨겼어요. 그 돈을 해가지고 그거를 해외로 안 빼돌리고 네, 인도네시아 안에 갖고 있었어요. 아니 중간에 골드만삭스가 우리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중간자로서 우리가 할 업무만 했을 그렇지, 뿐이지 관리만 했을 뿐이야. 이 일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직한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에 니들이 조인을 한 건 분명하고 그걸 니들이 모르고 했다라는 거를 증명해내지 못하면 니들은 이 사이에서 받은 수수료 어떻게 토해낼래? 아니면 소송까지 가볼래? 골드만삭스가 소송 가기 전에 토해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일에 이러한 것들을 털어내게 된다고 치면 저는 나중에 김앤장 상대로 국가가 다 소송 걸어가지고 다 어떻게 끝까지 한번 붙어볼래? 아니면 골드만삭스도 토해냈다니까요. 저희 사실 수수료로 이만큼 받았는데요. 그 이상을 토해냈어요.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김앤장을 걸레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면 이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과 기존에 있는 법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점점 더 그 주범이 보여요. 윤석열, 김건희 미안하지만 잔챙이에요. 대한민국을 좀 먹고 있고 뭐 사저 옮긴다고 해가면서 뭐 1조 원을 쓰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잔챙이라니까. 우리나라 못해요. 최준실 돈도 환수 못했잖아. 할 의지가 없었죠. 그렇죠. 할 할 수 의지가 있는 정권이 없었고 할 의지가 없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들어서면서부터는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못하더라도 그 다음 조국, 추미애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이거 뭐냐면 국민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완벽하게 그 사태 인지하고 환수해야 된다라고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그럼. 이제는 할 수 있는 그게 일입니다. 정권의 당위성이다. 네. 부정부패로 쌓아 올린 자산, 친일 부역으로 쌓아 올린 자산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환수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법률을 기본 취지로 세우고 그에 따른 엄정한 과거사 조사와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게 되면 사법개혁 싹 해야죠. 싹 해서 자,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딱 탄생하고 났을 때 그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가지고 옆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사람들을 우리가 그 판별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는 몰랐어요. 수박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민주당이면 다 잘하겠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거면 다 잘하겠지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경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웠구나. 이 새끼들이 다 헤쳐먹고 있었구나. 한편이었구나를 이제 적나라하게 목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딱 들어서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싸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뒤가 구리지 않고 빚이 없는, 정치 빚이 없는 싸움꾼들로, 투사들로 쫙 전열을 꾸려가지고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이거 하다가 내가 죽더라도 난 하겠다. 끝까지 가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같이 합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는 전열 꾸리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